안녕하세요. 예, 이현우입니다. 여기, 잘 들리시죠? 저는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예. 웹상으로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그 학회가 많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현대 경학의 시탐에 맞는 그런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이제 번역까지도 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이 변이 이미 뭐 100년, 200년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그거를 좀 한국 학자가 우리 학회에 좀 정리해서 보고 드린다는 그런 좀 자세로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현대 경학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성운입니다. 성운. 이 경학의 시작이 이 도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을 읽는 행위라고 하는 이 독경이라는 거는 뭐 공자 이래로 계속해서 기본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경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독경이 쉽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점점 뭐 다들 그 경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한자 우리 경전을 읽는다, 그리고 어떤 좀 소개한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히 부담스러운 어떤 그 행위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이 우리의 그 변화되는 언어 속도는 그 고정되어 있는 경전이 우리가 못 따라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쓰였던 말들을 오늘날의 어떤 상식으로 읽었을 때 나타나는 오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항상 세대가 지나면 또 그에 맞는 새로운 해석이 요구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육아 경전은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어떤 뭐 다른 도가의 경전은 묵가나 다른 어떤 여타 경전보다는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꾸준히 번역되고 주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 사회에 지금 시대에 당대의 언어 발달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 박자화되어 버리고 옛날과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주해라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거기에서는 또 음을 또 친절하게 달아주고 간절음을 표시하고, 혹은 도귀 어떻게 이렇게 읽는다라는 훌륭한 경학자들의 추석이 있어 왔는데, 이것들의 이제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감으로써 인해 잘못 해석되거나 그리고 옛날을 오독하거나 하는 그런 결과를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양산해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글자를 아예 바꿔버렸다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상서의 그 유명한 구절, 홍범, 이른바 그 탕평 구절인데, 이거 구절을 이제 대표적인 그 경문을 잘못 바꾼 구절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편무피라는 그 원래의 구절은 파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음으로 우리가 제가 읽는 발음도 이상한 거지만 이 파로 되어 있었지만, 이 후대의 학자들이 이 어문이 고대 어문이 잘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오히려 잘못 수정을 해버리는, 지금 형태의 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오류를 저지른 것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냄으로써 경학을 좀 바로 잡아가고 우리 현대 경학을 좀 현대 경학에 맞는 새로운 어떤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가. 특히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연합거의 상서 변이 과정에 있었던 이 고문이 왜 오류가 있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문학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뭐 당연히 아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만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옛날 문장들은 그 시서뿐만 아니라 주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이제 그 소상계를 보면 이러한 그 빙, 강, 광 이렇게 이런 음운을 아분을 맞춰가면서 문장을 썼다. 그래서 이런 걸 고대 사람들의 글 쓰기는 방법인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대를 오히려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길을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또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현대말로 우리의 말로 바꿔버리면 뭐 응하다, 으름이 이게 우리의 말로는 이게 운이 맞지가 않죠. 그죠? 근데 한자의 원음을 읽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는 이게 운이 맞더라. 이런 것들을 이게 번역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문상서가 이 약간 미주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연집걸중 구절인데 이 대우무에 원래 이 구절은 논어편에도 나오는 구절이죠. 논어편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빨간색 글자 보자면 궁, 중, 궁, 종 이거 뭐 말씀 안 하셔도 아분이 맞는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도 중시하고 뭐 의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이제 장문을 했을 텐데 근데 대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대우모는 후대에 누군가가 경전으로 만든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법칙을 잘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대우모가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염약거가 합니다. 대우모를 우리가 제가 번역은 다 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이 대우모가 이제 순이 우에게 내려주는 심결 같은 건데 앞에서 본 이런 그 요임금이 순임금에 준 이 간단한 네 구절보다는 확실히 많아졌죠. 확실히 많아지면서 그렇다면 이런 많아지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런 운을 맞춰서 글을 쓰는 게 고대 문법에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간과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나의 그 증거로 제시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그 경전을 또 해석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짚고 음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부분들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꼭 그 선진시대 와서도 순자가 이런 그 인용을 하면서도 순자의 글쓰기도 오히려 인용을 하고 자신의 글도 아분을 맞추려고 했던 이 선진시대의 글쓰기도 있다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위, 미가 운을 맞지만 자신의 의견을 쓰는 기, 지 이렇게 일부러 운을 맞춰서 쓰는 그런 옛 작문법들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대우모의 덕내 뭔데 그죠? 이거 이제 이걸 읽는 마지막 글자를 읽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고문에서는 이제 이게 덕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문장이 자전에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해석됐다는 거죠. 이거 항자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덕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킨다, 항복시킨다. 그러니까 강강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전혀 그 문맥상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는 이런 그 인용 자체에서 이 대우모가 가지는 약간 좀 위작의 약간 짝퉁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내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으로 읽을 것인가 항으로 읽을 것인가. 문맥상 자전은 이제 항으로 읽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고문은 문맥상 강으로 읽어야 전체 문맥에 맞게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문을 위작한 사람이 이제 이거는 잘못 그에 대한 어떤 고문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막 베껴 씀으로써 인한 오류라고 제시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자제가에 나오는 울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데 이 울도라는 뜻을 우리가 그냥 울도하두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배울 보면은 울적하다랑 비슷한 것들 약간 슬픈 감정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울도하다 그러면 슬픈 감정으로 이렇게 그냥 주석이 되어지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원래 울도를 찾아가 보면 이게 기쁘다는 뜻이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막 찾아낸 거죠. 이제 울도가 맹자에 등장하는데 이제 상이 이제 순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뭐 유명한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불태워버리고 뭐 우물 파괴해서 덮어버리고 해서 아 이제 우리 형을 죽였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가 상이 안 죽고 순임금이 안 죽고 있을 때 상이 하는 말이 울도하게 도군을 그리워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했던 뭐 그런 구절인데 이것이 이제 울도라는 뜻은 이제 기쁘다라는 뜻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기쁘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각박의 주라든지 행동의 속에서 이미 고문 그 이전 시절 때는 이게 기쁘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고문에서는 고문 상태에서는 왜 기쁘다의 뜻으로 되는가? 이건 쓴 사람이 이해 어떤 언어 감각이 떨어진 거다라는 어떤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 맹가의 전체적인 어강을 봤을 때도 문맥상 봤을 때도 기쁘다의 의미로 봐야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함영대 선생님도 뭐 맹자를 많이 읽어보시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경학의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오자지가의 부분들인데 역시 이 부분은 좌전에 있는 내용과 겹칩니다.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오자지가 이제 본문에서는 이 일부러 글자를 빠뜨렸다. 근데 모르고 빠뜨렸다라고 이제 지적이 된 거죠. 원래는 당, 상, 방, 행, 강, 망 이렇게 아분을 맞춰서 기록되는 게 맞는데 이 공문을 쓴 사람이 그런 어떤 개념이 없이 의미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아분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시로 제시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문을 읽을 때 뭐 뜻도 뜻이지만 이제 음까지도 막 읽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끝으로 이제 태서의 부분도 친, 인으로 이렇게 아분이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못 그런 것들 간과해서 그냥 간과해서 나간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내면서 소정에서 이 고문이 여러 가지 의심이 간다라는 증거 자료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또 제가 하나의 챕터를 만든 거는 이제 고문에서 모든 위작자들이 회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의 문장은 회분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회분을 맞추려고 또 경문을 바꾼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이제 다른 문헌이 또 신빙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고문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시춘추편에 나오는 이런 친, 무, 내문 이런 것들은 원래는 문 정도가 아분이 맞는 건데 이 대우무에서는 이제 아분을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어떤 무자를 빼버렸다든지 글자 수를 맞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거죠. 대우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도 의도적으로 회분을 만든 경우가 중해지구에도 보이더라. 이것도 이제 비교되는 문헌들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의도적으로 고문에서 글자를 맞추면서 회분을 좀 신경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죠. 10명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일부러 융, 궁 이렇게 회분을 맞춘 경우도 있더라. 이것도 이제 모두 염약거의 점검입니다. 염약거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의도치 않게 또 뭐 방치함으로 인해서 회분을 맞춘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건데 이 고요모에 나오는 이 갱각
대우모죠. 대우모에 나오는 이 갱가라고 하는 부분도 원래 고문이기 때문에 맞았는데 이 부분은 위작자가 의도치 않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처분이 그냥 우연히 맞았다라고 좀 폄하하면서 나온.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음들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과 랑, 강 이게 효분이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명대 수준의 어문학에서는 이제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 어문학에서 이제 비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의 고음은 이제 망에 가까웠다. 그래서 망, 랑, 강이 이제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명대 시대에 그 효분의 그 감각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또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오자지가의 부분도 이 부분도 음이 좀 우리 음이 다르죠, 그죠? 이 하자의 그 명대의 음을 봤을 때 고대 음은 호에 가까웠고 이게 호와 도 그리고 이 말맞자를 모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 도, 모 이렇게 이 부분도 효분이 맞아 들어가는 문장이다라고 평가를 한 그런 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음들은 고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잠깐 언급을 하는데 현대 경악이라고 해서 이런 명대 수준의 이런 어문의 어떤 수준이 현대 어문학에서는 대단히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이거는 좀 많은 분들에게 꼭 배워야 되고 또 조언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런 음들이 어떻게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이게 효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명대 수준에서 이제 맞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대 어문에서는 역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고문이 그대로 방치돼서 효분이 된 경우 이런 몇 개 예시들은 염약거가 명대에서 만들어진 그 어문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청대 그 당시에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맞다고 평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현대 어문학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이거는 또 뭐 하온이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고음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제가 가지는 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그 정리를 통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문과 기타 문헌들 자료가 어떤 처분이 되고 안 되고의 관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고문 상서의 몇몇 편들은 이 운을 무시한 잘못된 그 장문에서 비롯된 잘못된 가짜의 고문이다라고 증거로 제시가 되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의도치 않게 이건 또 이제 고문을 지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놓쳐서 그냥 우연히 운이 맞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예시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 어문학은 뭐 그 점에 대해서도 다 또 비판을 한다는 거죠. 현대 상고음 연구는 크게 뭐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전통 어문학 분야와 그리고 역사 언어학적으로 다시 고음을 다시 가고자 하는 새로운 고음을 발굴해내는 그런 그리고 아니면 고전의 주석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 어문학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상고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정장상방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외국 유럽 학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고음이 연구가 되었고 특히 그 스웨덴 이 칼그렌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그 중국의 현대 어문학자들이. 그래서 칼그렌 연구가 중국 학자들의 분화를 연기시켜서 이제 우리들이 좀 이름을 들어서 아는 이런 이모당이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전현동
왕력, 이 왕력은 뭐 지금도 많이 이제 그 현대 고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왕력 체계를 많이 따른다고 해서 유명해서 이런 분들이 이 칼거래 연구에 의해서 이제 분발해서 고음을 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별로 보면, 근데 왕력도 알고 보면 이미 오래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지금 참고로 한 문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장성방의 그 상고음계라는 책을 제가 좀 약간 발췌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통일되지 않고, 다 독자적인 상고음계를 제시함으로 해서 약간의 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다 독자적으로 상고음계를 제시를 해서 음들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 제가 이제 현대 경학에서 문제 제시를 제가 그냥 해버린다면, 경학이란 것은 결국은 연속성상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고대의 경전을 결국은 현대에 우리가 읽어야 된다면, 이때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그리고 틀린 것들은 또 잘 추려내고, 없는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는 그런 방식들을 어떤 연속적인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그 경학은 한 나라 이외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분들을 비판을 통해서 새롭게 수정해 나가고,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주자의 그 셔분이라고 하는 설도 이제 현대에서는 다 비판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감히 비판을 못했지만 주자의 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대의 어떤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고음을 또다시 체계적으로 맞춰간다면, 고전의 긴 면목을 또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주위가 보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대까지 이제 멈춰져 있지만, 상서병이도 명대 이후에도 이런 방법론을 좀 더 보완, 수정해서 나아간다면 좀 더 정확한 고음을 찾고, 그리고 원래의 모습, 경전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 가이자이기도 하고, 또 좀 여러분들의 제가 제시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예마거의 성과는 이런 그 고대 성과들을 기본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그 고문이 위작됐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아주 대단히 지리하고 대단히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수정할 건 수정하되 보완하고 또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현대경학에 저도 의심을 참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인생 자체가 회의적입니다. 저는 뭐 믿질 않습니다. 뭐 그냥, 예. 이런 회의하는 자세 좋습니다. 이런 회의하는 것, 모든 걸 의심하고 나가면, 그러나 무작정 의심하는 것보다는 이제 과학적인 의심, 이런 방법들을 좀 잘 이뤄가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읽을 때 큰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음도 맞춰보고, 특히 우리나라의 음이 중국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또 고대의 음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자음이 그렇게 또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한자음이 뭐 진한시대 때 음이라니까, 이런 음들을 우리가 크게 읽음으로써 오히려 더 그 중자 이전의 그런 경전을 좀 더 우리가 더 잘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또 다른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마거는 당시에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어떤 그 연구 성과, 그러니까 명대에 생겼던 그 어문 성과들을 두루 설명했는데, 예마거의 기본 생각은 고음은 반드시 존재했는데 그게 단절되었다. 단절되었고 부대 사람들이 다 잘못 읽었다. 한대 이후로 주자도 마찬가지로 다 잘못되었다. 근데 이제 명대 이후에 이런 현대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 제시가 됐는데, 이런 예마거가 되게 따랐던 어문학가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초행이라든지 진제,
지소명, 모선석, 고현무 이런 사람들의 어문학 연구의 성과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상서 변이에 이용을 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이제 문제는 이제 현대 어문학에서는 고음에서는 이제 비판을 또 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론은 대단히 좋았다. 특히 이 고현무의 이런 고음 분류가 현대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세분화되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고현무의 연구 성과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대의 연구 성과 그리고 현대 연구 성과들을 좀 더 아우르고 수정 보완한다면 현대의 우리 어떤 과제도 기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